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인을 살아가시는 코인 투자 여러분, 필명 매시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오늘 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버트코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잠깐 보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이제 버트코인 하기 전에 최근에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380만 원에서 지지를 하면서 일명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다시 450만 원 자꾸 올라왔었는데 450만 원을 자꾸 넘지 못하고 다시 380만 원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더리움이 10만 원도 깨졌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1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가 다시 이제 제우상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혹시 무슨 호재가 있는지 잠깐 보고 갈 텐데요. 자, 우선 이제 좋은 소식이었죠. 저번 2월 달에 지금 3월달 2월 달에 2월 25일이죠. 세계 2위 대형 증권 거래소 나스닥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지수화해서 가격 변동 지수를 추가로 상장이 되었죠.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시야를 보고 있다. 어떤 지수가 연동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ETF라든지 그런 것도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더라도 이런 반응들이 지금 뉴스가 또 떴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이제 다시 재심사가 청구가 되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재개가 되었습니다. 일들이 많아졌죠. 2019년도에 초에 원래는 비트코인 심사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셧다운, 미국에서 셧다운 우려 때문에 좀 시간이 더디게 진행됐다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한이 최초 심사 기한이 45일이고 최초 심사기 45일이고 그동안 최대 24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따지면은 38에 24, 한 8개월 정도의 그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즉 계속 뒤로 연기됐었는데 올해는 좀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즉 현재 3월, 4월 부근이니까 올해 안에는 ETF가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는 그날이 어떤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모멘텀, 즉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럼 출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비트코인이 ETF가 생기는 그날 다시 추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비롯해서 많은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거든요. 그랬을 때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때가 대추세가 살아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기대를 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코인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코인인 버트코인이죠. 자, 버트코인에서 알아볼 텐데, 버트코인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번 간략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트코인은 봅시다. 지금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8,400만 개가 지금 발행을 돼 있고요. 지금 공급은 약 한 60%인 4,800만 매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한 60%가 지금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잠깐 보시게 되면 최초 발행일이 2014년도 1월 11일이죠. 그리고 블록을 봤을 때 블록 생성 주기가 2분 30초, 비트코인은 10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분 30초로 속도가 좀 빠른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발행 항도 8,400만 매가 지금 발행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자, 시가총액은 약 지금 한 3억 정도가 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코인에서 잠깐 우리가 눈심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채굴 보상량이 있죠. 채굴 보상량이 한 블록당 50코인을 준답니다. 채굴했을 때 50코인을 준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하나의 보상되는 코인, 채굴하는 코인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더리움 같은 것도 비트코인도 채굴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채굴을 하는 코인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우리가 얘가 포인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코인 소개를 했을 때 중앙은행과 그렇죠. 그다음에 채굴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채굴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앙은행은 다 어차피 탈중앙화를 하려고 하는 코인이니까 맞는 것이다. 누구나 다 비슷한 형상이고, 채굴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게 무엇이냐면 비트메인이라든지 그 우지안이 가지고 있는 비트메인 대형 그 채굴 공장이 있죠. 채굴 공장들에서 좀 벗어나자. 즉 경쟁에서 그러니까 있는 자들한테 계속 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평등화를 하는 코인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바로 버트코인이다 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개개인이 고유한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은행 및 거래대금의 금융 이런 것들, 즉 뭐라고 해야 되냐, 좀 개인 간의 개인 활동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던 것이 바로 버트코인이다라고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채굴기를 가진, 즉 더 좋은 채굴기를 가진 채굴자에게 부의 편중을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메인이라든지 대형 채굴 업체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이 코인을 만들었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서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언제입니까? 상장되고 나서 가격이 한번 폭락을 했다가 언제야? 2018년도죠. 2018년도에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전반적으로 2018년도에 좀 하락 추세를, 그 전까지는 급등했다가 2018년도에 하락했다가 지금은 좀 다시 제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닌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에 개발이 돼 있죠. 2014년도에 개발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애식 저항 분산 광산의 개척자다 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 애식 방식이라고 하는데, 애식 방식은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이 기계도 굉장히 비싸요. 한 대당 뭐 3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벗어나자라고 했던 것이 버트코인이 되겠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픽 카드, 뭐 합의 프로토콜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것들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BTC 마이닝 중앙 집중화에 대한 해지를 한다. 이것도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BTC 마이닝 채굴을 계속 하는데 자꾸 어디로 가냐면 비트코인으로 자꾸 집중되거든요. 비트코인을 계속 집중화 되고, 그다음에 대형 메이저 채굴 업체들이 계속 비트코인만 채굴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걸 좀 벗어나 보자 하고 만든 것이 무슨 코인이다? 그렇죠. 버트코인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버트코인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본인들만의 어떤 앱을 만들어서 비트코인 그런 건 현재는 없는데 자체에서 암호화 카드를 만들어서 뭐를 만들었냐면 크립토 앱을 만들어 가지고 버트코인이 현재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모바일에서 본인들만의 어떤 카드, 즉 본인들이 그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앱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게 버트코인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빠른 거래, 개인과 빠른 거래를 표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빠른 거래를 표방하고 있고, 간단하게 휴대전화를 통해서 제어되는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추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은행 결제나 카드 결제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지만 암호화되어 있다. 즉 카드처럼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암호화된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암호화 카드인데 이게 뭐냐면 버트코인이 어떤 특화돼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채굴을 대중화해서 누구나 좀 쉽게 채굴을 한번 해서 부의 균형을 좀 평균해서 가져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이 본인들만의
이제 앱을 만들어서 널리 결제로서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이 버트코인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클릭도 뭐를 하냐면 단순하게 한 번 클릭만으로서 채굴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잠깐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버트코인의 풀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채굴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버트코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채굴을 컴퓨터에서 채굴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속도 면에서 그래픽 카드가 좀 용량이 적기 때문에 경쟁에서 좀 뒤처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컴퓨터에서 채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어떤 버트코인 여러분들이 채굴에 대해서 좀 채굴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채굴기가 있는데 보통 6대 이게 GPU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데 병렬식으로 이렇게 채굴기를 갖다 설치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한때 좀 채굴이 유행했었죠. 2017년도쯤인가요? 2017년도 이더리움도 그렇고 보통 이더리움을 채굴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워낙에 애식 방식으로 해서 어떤 집중화됐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채굴하냐면 이더리움을 경쟁적으로 채굴했던 적이 2017년도에 있었죠. 2017년도에 채산성이라고 하는데 2017년도에 채산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 채굴자가 급증을 했었죠. 자, 채굴자가 급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경쟁적으로 너도나 더 채굴하다 보면 그 해시값이라고 해서 해시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난이도가 즉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2018년도 초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채굴량도 어떻게 됐겠다? 그렇죠. 줄어들게 됐던 거죠. 채굴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도 이더리움 가격까지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채굴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채굴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버트코인은 이렇게 한때는 2014년도에 얘네들이 코인을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채산성이 참 좋을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했는데 그걸 어떤 부의 편중 비트코인이라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도 버트코인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생산성이 떨어진다. 2019년도 기준이죠.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보상을 해주지만 50코인 받아서는 전기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요. 한번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한 2018년도에 모든 코인들이 급등했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자, 계속 빌빌 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도 좀 거래량이 조금씩 이제 나오긴 하고 있지만 버트코인은 어떤 것이다? 이런 코인이라고 이제 소개시켜 드린 것인데 버트코인은 자, 어떤 채굴의 편중을 막기 위한 코인이고 자, 두 번째 아까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는 무엇이다? 그렇죠. 자기가 암호화 앱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코인은 버트코인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채굴과 그다음에 자체 암호화 거래를 할 수 있게 앱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버트코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